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다이어트나 신진대사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뒤집어 볼 겁니다. 최신 임상 자료들을 쫙 모아서 우리 몸이 진짜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꾹 참고 적게 먹으면서 살을 뺐는데 결국 예전 몸무게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그 지긋지긋한 요요 현상 말이에요.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답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시스템 그 자체에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칼로리의 신호부터 시작해서 만원 지하철 비유, 대사 스위치 켜기,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 간의 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잘 먹기까지 순서대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로리의 신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린 그동안 우리 몸을 먹은 만큼 태워버려야 하는 단순한 소강로나 아궁이 정도로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교한 호르몬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화학 공장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칼로리의 양 자체보다 그 칼로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내리는 호르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만원 지하철. 다이어트가 번번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게요. 다들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걸 출근길 꽉 막힌 만원 지하철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세포라는 지하철 안은 이미 승객으로 꽉 차버려요. 더 이상 포도당이라는 승객이 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못한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갈 곳을 잃고 우리 뱃살이나 간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툭 떨어져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사 스위치 켜기. 혹사당한 췌장을 좀 쉬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대사 유연성을 되찾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도당과 내 몸에 비축된 체지방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단식을 통해 인슐린 수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간에 쌓인 저장소를 비워내면 우리 몸이 드디어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이게 바로 굳게 닫혀있던 지방 창고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녹슬어버린 스위치를 고쳐서 드디어 쌓아둔 뱃살을 에너지로 태워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단식을 시작하고 12시간부터 84시간까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보면요. 그냥 무작정 굶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 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치유와 회복 과정이 단계별로 척척 진행됩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초반에 살 빠지는 수치만 보면 간헐적 단식이나 그냥 적게 먹는 다이어트나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다릅니다. 오직 단식만이 공복 인슐린 수치를 0에 가깝게 낮춰서 그 고질적인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게 임상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 흔히들 걱정하시는 기아 모드에 대한 오해를 좀 깨보겠습니다. 자, 14%. 이거 진짜 흥미로운 수치인데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3.5일 동안 단식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들 신진대사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14%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체내에 카테코라닌이라는 호르몬이 솟구치면서 신진대사에 아주 그냥 불을 지핀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식 48시간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무려 5배나 폭발적으로 급증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진짜 효자인 게 불필요한 지방은 활활 태우면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이 안 빠지게 꽉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진화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빠릅니다. 하루 종일 새처럼 찔끔찔끔 적게 먹으면 우리 뇌는 지금 식량이 부족한 기아 사태인가? 하고 방어적으로 대사를 늦춰버려요. 반대로 확실하게 식사를 딱 끊어버리면 사냥하고 채집하던 시절의 야생 본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당장 먹이를 구해야 하니까 에너지와 집중력이 극도로 치솟게 되는 거죠.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간의 치유.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보죠. 이쯤에서
자가포식이라는 훌륭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기본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대략 16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 이게 켜지는데 손상된 세포를 알아서 뜯어 고치고 염증을 싹 잡아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장기들, 특히 간을 내부에서부터 아주 말끔하게 딥 클렌징 해주는 정밀 청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주 동안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인 표준 치료를 받았을 때는 간에 낀 지방이 16.8%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 5대2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무려 50.9%나 날아갔어요. 간헐적 단식이 지방간 청소하는 데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게 수치로 딱 떨어지게 증명된 엄청난 결과죠. 이렇게 간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케톤이라는 아주 훌륭한 연료를 뿜어냅니다. 우리 뇌가 이 고급 연료인 케톤의 맛을 들이게 되면 굳이 근육을 갉아먹을 필요도 없어지고요. 무엇보다 식욕 촉진 호르몬을 강력하게 억제해줘서 그 주체할 수 없던 가짜 배고픔이나 식탐이 자연스럽게 싹 잠재워지게 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핵심 비결이죠. 잘 먹기, 단식의 완성입니다. 이 문장은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굶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단식을 완성한다. 사실 단식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깨부수기 위한 훌륭한 생리학적 도구나 스위치일 뿐이거든요. 그 바탕에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입으로 밀어넣는 영양분이라는 진짜 튼튼한 뼈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시간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좀 있습니다. 일단 칼로리 심하게 줄이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질 좋은 단백질이랑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지방을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풍부하게 먹어줘야 우리 뇌한테 지금 기아 상태 아니니까 신진대사 계속 빵빵하게 돌려도 돼 하고 가장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이 찌는 원인, 그러니까 지방 축적이라는 수도꼭지를 과학적으로 꽉 잠그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꼭지 잠그는 법을 아셨으니 이제 그 안을 채우는 물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들을 든든한 무기 삼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